야, 니 뭐라? 이거 뭐이가 잘못돼서? 내래 로마네코 사령부에 있는 박정의 남편이야. 그 묻는 말이나 대답하시라고요. 아이고, 야, 이거 둥툭 같구만 기래. 어? 니 뭐라? 아, 날래 연락을 해줘야 할 거 아니 갔나? 날래 박정희 동지한테 연락 좀 해주라마. 서마치 아, 뭐 어디래? 박정희 동지도 벌써 알고 계십니다. 아이, 뭐야? 아유 어서 오셔 박정혜 동지. 로마넨코 정치사령부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88여단 동무들 내세우기 위해 조선공산당 평남지부를 점거하다니. 더군다나 김영범 동지는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은 고려인 군단 사람이지 조선공산당을 신봉하는 국내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나 김영범 동지는 해방을 평양 감옥에서 맞았다 뿐이지 우리는 모스크바의 지령만을 받아왔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88여단 동무들의 모략을 그대로 받아들인 로마넨코 정치사령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한 겁니다. 이건 모스크바에 즉각 보고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용범 동지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치사코부 동지한테 가 있는 강미하일 소자 동물 좀 오라고 했어요. 강미하일 소죠? 우선 진상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허가이 동지, 알았어요. 나도 이 평양 실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강미하일 동무가 오면은 얘기를 들어본 연후에 치사코부 대장 동지를 만나든가 로마네코 동지를 만날 생각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어서 와요, 감사장. 여기와 계셨구만. 소련 제25군 선발대가 평양에 들어올 때 강미하일은 제7부 대민간 사업부 소속의 소련군 소자였다. 김일성 등 소위 88여단 출신들이 평양에 들어오기 전에 강미하일은 소련 점령군 민정사령부 수석통역과 대변인 역할도 맡고 있었다. 소련 군정은 이러한 강미하일을 내세워 허가이의 고려인 군단을 적절히 견제하며 김일성의 후견인으로 전국 수습에 중대한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김일성 동지요? 여기 박정혜 동무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노마넨코 사령부에서 김일성을 내세우기 위해 죄 없는 김영범 동지를 체포해 갔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말씀해 보시죠. 나보다 더 자세히 아실 테니. 이 자리에서 두 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물론 박정희 동지는 김용범 동지하고 부부간이라는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지금 몹시 불쾌하시겠지만 우리 붉은 군대 사는 일은 모두 모스크바에서 부여받은 권한 안에서 행하는 거니까요. 두 분께서는 협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김일성 등 소위 88여단 출신 조선 공작단은 소련의 대북한 소비에트화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소련이 소위 제소고려인 군단을 제3진으로 나누어 평양에 파견한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조속히 성취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지원이었다. 또한 이것은 소위 국내 공산주의자들을 불신하고 그들을 소외시킴은 물론 끝내는 소멸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Нам нужно перестраивать 조선 коммунис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동지들,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도 공산당 대표자 대회를 열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당 제1비서는 김일성 동지가 맡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아 길에서 김영범 동지 체포에 동의하셨구만요. Я выпускаю на свободу Ким Йонг Бом. 아,
김용범이 우리 계획에 동의한다면 그러나 김영범이가 쉽게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정명향 동지가 갔습니다. 정영양 동지, 아니 좀 날려오시대 그 이거 무슨 꼴입니까? 아 정영양 동지 정말 고맙시다. 김용범 동지, 잘 읽어보시오. 아 이거 이 뭡니까? 아니 정명양 동지. 읽어보셨으면 빨리 서명하시오. 아니 날들어 조선공산당 비서자리를 내놓고 김일성이를 협조하라 기겁니까? 어차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새로 형성되면은 당 제1, 제2, 제3비서는 새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러나 김일성이 우리 조선공산당하고 무슨 상관이시오? 어허, 김용범 동지. 아 나는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겠지만은 김일성이는 안 됩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온 이현상 동지 말씀 들어보셨죠? 벌써 박정혜 동지도 동의하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로마네코 사령관 동지, 여기 박정희 동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Спасибо, товарищ 박전혜. 사실은 제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Я сразу выпускаю на свободу 김용범. 감사합니다. 이번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 문제는 누구보다 여기 박정희 동지와 김용범 동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Конечно. 정명양 동지 수고하시시. 김용범이는 마지못해 찬동을 했지만 국내 공산당 간부들로부터 찬동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잘해야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만들려면은 12월에 가서 하든가 아니면은 내년에 하면 좋겠는데 10월 안에 해야 한다면은 시간이 없지 않아. 아, 걱정할 거 없이요. 우리 공작단이래 벌써 5도에 파견했으니까니 그곳 붉은군대 민정관 동무들오고 나서면은 어떤 놈이래 반대를 하겠습니까? 김일이는 평북, 최연희는 함남, 서철이 황해, 강건이 강원, 최영진이 함북, 기카구 최광희, 김강엽이 할 것 없이 적이대와 보안대를 대들고 나갔으니까니. 말 안 듣는 놈은 김용범이 같이 뽐때를 보이면 되는 게야요. 정명양 동지 어드레 잘 될 것 같습니까? 모두들 이 현상을 겪어보셨지요. 국내 공산주의자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럼요. 우리가 그저 총 들고 싸움들만 했지만은 국내 공산주의자들 기것들이래 모두 사상과 이념으로 뭉친 것들이니까니 그렇게 쉽진 않을 기. 아니 그럼 김용범이는 김용범이는 박정혜가 있는데 와 변절을 합니까? 김용범이는 엄격하게 말해서 소련파지 국내 공산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니 이번 일만큼은 철저히 공작을 해야 한다 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절대로 국내 공산당들을 얕봐서는 안 된다 기거예.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소련군이 조선공산당 청남지부 건물을 급습, 김용범을 체포하는 등으로 소위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은 극도로 긴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일국일당이라는 코민테른의 원칙을 고수, 조선공산당의 전통을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따라서 박헌영의 신복 이주환은 이 현상의 밀령대로 각도 총책들을 자신의 은거지로 소집했다. 이미 다 알고 오셨겠지만은 이번에 당 중앙에서 권오직 동지가 우리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를 감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는 우리들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먼저 권오직 동지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난 박헌영 동지의 지시를 받고 평양에 왔습니다.
이 며칠 전 소련 군정이 서울에 있는 소련 영사관을 통해서 조선공산당 대표로 소련 군정을 방문케 했던 이현상 조직책 동지가 소련 군정을 방문하기 전에 이주하 동지를 통해서 여러 동지들부터 먼저 만나보라는 당부가 계셨고, 권오직.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나온 권오직은 1930년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려다가 체포되어 6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석방에 되어 경성콤클럽에서 활약하다가 다시 8년 징역형을 받고 해방과 더불어 석방됐다. 해방 후 조선공산당 정치국원으로 해방일보 주필 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월북, 북한 정권 외무성 부상, 주중 대사 등을 역임했으나 남로당 숙청 때 소환되어 숙청된 인물이다. 경북 안동 출신의 권오직은 그의 형 권오상, 권오설 등과 함께 삼형제 공산당으로 유명했었다. 이현상 동지의 말씀을 들으니 지금 소련 군정은 자기들 앞잡이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지도자 운운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서 소련 군정이 판단이 착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네, 이깁니다.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만 뭉친다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련 군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손을 쓰고 공작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한 독립동맹과도 손을 잡고 허가이의 고려인 군단과도 손을 잡을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우리 뜻을 한번 모읍시다. 신민당이? 그렇소. 그럼 독립동맹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신민당이라는 간판을 새로 내걸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정명양 동지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우리대로 정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소련 군정은 일국 일당이라는 원칙 아래 지금 조선공산당을 빨리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선공산당은 서울에 박헌영이가 틀어쥐고 있는데 여기서 조선공산당을 개편해서 뭘 어쩌자는 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선공산당을 통한 통일 정부 수립이 불가능해질 그땐 북조선만의 공산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치했다가 그것을 유일 정당으로 키우겠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소련 군정은 김일성이를 내세운다면서요. 주석 동지, 이것만은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이유는? 모스크바의 의도니까요. 모스크바? 네. 아니, 그렇다면 이번에 개편한다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도 이 김일성이한테? 물론입니다. 이것 봐, 동무. 네. 지금 무정장군이 허가희 동지한테 가 있을 텐데 무정장군 좀 빨리 좀 모시도록 동무가 직접 연락을 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 뵈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오시겠어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아니 옳시다. 내가 먼저 평양에 와 있었으니 내가 와야죠. 이 그나저나 조선 우영구도 이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곧 들어와야 되겠죠. 아직은 대륙 혁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륙 혁명이 완성되면은 그때 모두들 들어오게 되겠죠. 아직은 붉은 군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허가희 동지께서는 머지않아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설치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대륙 혁명에만 전념해 왔기 때문에
소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허가이 동지께서는 그동안 줄곧 소련에서만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소련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소련의 대조선 정책은 어떤 겁니까? 소련의 대조선 정책. 나도 이곳에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과거 소련 극동군 88여단 출신 조선인들이 지금 이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더군요. 나는 그 친구들이 지금 평양에 있는 소련 군정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소련 정부나 볼셰비크 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이 동지는 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너무 성급한 질문을 드린 것 같군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차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만간 알게 되겠지요. 아마도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누가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왕욱한 동지 말씀은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1비서는 김일성 동지가 맡아야 하니까 우리 보고 지방 순회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힘쓰라는 말씀 같은데. 우리 88여단 출신들은 사실 조선에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진해의 동지랑 허정숙 동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더구나 우리가 듣기에 지금 조선에서는 과거 중국 공산당에서 활약하던 동지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글쎄, 김일성 동지가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맡아야 된다는 데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나나 여기 진해의 동지는 연안 독립동맹에서 활약했고 또 거기서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니 왕욱한 동지의 부탁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정숙 동지, 우리 독립동맹은 엄연히 평양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공식적인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에게 우리 독립동맹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활동을 못 하신다?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만의 활동이 가능합니까? 네, 바로 그 점이. 이보라요. 근데 어떻게 박정희 동지하고 여성동맹 일들은 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박정희 동지 말은 듣고 우리 말은 못 듣겠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됐습니다. 니브라요 왕욱한 동무. 이 동무들한테 부탁드릴 것 없습니다. 소련 군정이 김일성을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1비서로 지목하고 민정 요원들이 각 시도에 파견되어 공작을 벌이고 있을 때 김일성 등은 조선공산당 북한 순회들을 초청 주연을 베풀었다. 그동안 소련군이 조선공산당 평남 지부를 습격하고 김용범을 체포하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화해와 김용범 각서를 공식화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축배부터 듭시다. 자, 우리 술잔들 다 높이 듭시다. 축배에 앞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그나 체프 대자 동지께서 김용범 동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셨는데 나는 김용범 동지의 결단도 결단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오기섭 동지, 주영아 동지, 또 정다련 동지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신 데 대해 더욱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1비서 자리를 김일성 동지에게 양보해 주지 않는다면 우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88여단 동지들이야 어디 국내에 기반이 있습니까? 정말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배. 축배. 여기 신의주야. 니보라, 신의주는 걱정할 거 없어. 기래. 신의주는 몽땅 김일성 동지로 돌아섰어. 기래.
기세 염려 말라니까니. 여기 함흥이야. 그래 함흥이라니까니. 야 말도 마라. 처음엔 발도 못 붙일 것 같더니 이제 됐어. 기름 기렇다니까니. 몽땅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어. 기름. 야 내래 누구가 나 채연이야. 기딴 일 하나 해결 못하겠네. 여긴 염려 말라오. 기름. 기래 해주라니까니. 그럼 그러니까니 말이야. 내내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몽땅 반대야. 그럼 니르봐. 내내 여기까지 왔는데 기딴 거 하나 못 잡겠네. 그러니까니 여기 해주는 걱정하지 말라오. 내내 아주 철저하니 탄탄히 잡아놨으니까니. 기래. 마침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치하기 위한 서북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평양 고려호텔 대회의실에서 개막되게 됐다. 이날 김일성 등은 소련 군정을 앞세워 자신만만했고 김일성만은 김동완이라는 가명으로 대의원 명단에 기재했다. 무정장군은 고려호텔에 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 무정장군, 지금 회의가 시작될 시간인데. 예, 나는 거기 참석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무정장군은 참석을 하셔야죠. 허가희 동지하고 아주 유익한 회담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회담보단 오늘 고려 호텔 대회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야 말하면 뭐랍니까? 대관절, 회의에 참석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허가희 동지도 참석을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내가 왜 참석을 합니까? 이번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는 소련 군정이 하는 겁니다. 대의원 여러분, 방금 치스차코프 대장 동지와 로마넨코 사령관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서북 5도당 대표와 열성자 대회는 치스차코프의 축사와 로마넨코의 격려사, 그리고 번호직이 조선공산당 결정서 낭독과 채택으로 이어졌다. 어떻게 됐어? 김일성 패거리드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용범 동진, 김용범 동지와 오기섭, 주영아, 정달을 할 것 없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1차 확대위원회에서 결정된 책임비서 동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책임비서는 제1비서를 말합니다마는 여기에 책임비서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비서로 부르겠습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문국 책임비서 김용범 동지. 그동안 소련 군정과 보안대 등이 총칼을 들고 설쳤으나 결과는 김일성의 참패로 끝났다. 그러나 지금은 책임 비서만 선출됐을 뿐 제2비서, 제3비서가 남아있었다. 김일성 등은 충격과 분노를 참고 제2비서, 제3비서의 선출을 기다려야 했다. 아니 김영범이가? 아니, 김영범이가 왜? 김영범이가 조선공산당 대표가 됐다는군요. 김영범이는 소련군한테 잡혀갔다면서. 누님, 이 소련군이 몰아붙이다가 이번에 아주 보기 좋게 당했습니다. 소련군이 당했어? 당연한 결과지요. 소련군이 당해봐야만 합니다. 됐습니다. 김용범 동지가? 네, 김용범 동지가 제1비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기섭 동진? 저는 김용범 동지 선출만 보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2비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2비서의 무정장군. 무정장군께서는 오늘 사정상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3비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니, 원래는 제3비서인데 지난번 확대회의에서 제3비서를 없애고 제2비서를 2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또 한 분의 제2비서 오기섭 동지. 존경하는 권어직 동지, 그리고 서북 5도당 대표자와 열성자 동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발족했습니다. 우리는 곧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당 중앙이신 박헌영 동지께 오늘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곧 승인을 얻어 전 조선에 공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선공산당은 앞으로 코민테른 원칙에 입각 일국 일당의 주체로서 서북 5도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 모자리 같은 새끼들을 믿고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네? 에? 내 목딱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쌍! 야, 노라 이거! 에? 야, 누구래 이딴 새끼들을 믿고 건국 싸움을 한단 말이야? 야, 이 새끼들! 조영근 동지, 이럴수록 동지들은 단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야, 이 새끼들아! 뭐 기캐하고도 어깨 자신 있단 말이 나오네. 에이, 이 새끼들! 야, 노라 이거! 이 새끼를 내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쌍! 야! 저 참으시라니까. 이거라, 서철이, 김일이, 최연이 말해보라, 야! 뭐 기캐하고도 어렵게 혁명과업을 완수한단 말이가? 에? 왜 말을 못하는지? 우리 모두 정치에는 초년병들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갑시다. 정신을 차려, 이 새끼들아! 노라 이거! 그동안 이들은 소련 군정이 소수의 88여단 출신들을 앞세우고 있다는 데 불만을 가져왔다. 바로 이러한 불만들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로 보기 좋게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승리는 잠시일 뿐 이번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에 참패한 소련 군정과 김일성 등 소위 조선공작단이 그냥 주저앉을 리 없었다. 이들 소련 군정과 김일성 등이 처음부터 무자비한 탄압과 보복, 숙청으로 임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에 참패했고 바야흐로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이 100만 당원으로 일어서게 되며 그동안의 소련 군정의 실망과 분노가 반공의거로 이어지면서 이들은 끝내 무자비한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소련 군정과 김일성 등은 북한 주민의 호응이 전무한 상태에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억압과 탄압만이 유일의 수단일 수밖에 없었다. 해방이 되자 남한에는 정치단체만 우후죽순격으로 도단한 것이 아니라 사설 군사단체도 적지 않게 생겨났다. 1946년 1월 9일 미 군정이 이들 사설 군사단체들을 해체할 때 남한에는 30여 개의 사설 군사단체가 존재했었다. 이들 중 가장 주목할 군사단체는 소위 조선국군준비대로서 이들은 장차 조선의 방위군을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귀환장병 6만여 명을 포섭하고 15,000명을 훈련시키는 등 가장 활발한 행동을 보였다. 바로 이들 소위 조선국군준비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환국과 광복군 국내정진대 본부 설치 등의 자극을 받아 돌연 시가 행진을 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려 하는 것이다. 「
소위 조선 국군 준비대는 해방과 함께 일본군 각 부대에서 돌아온 장병들이 모여서 귀환 장병대라는 이름으로 서울 교동국민학교에서 발족됐다. 이들은 만군과 기타 외국군에 종사하던 자들의 모임인 귀환군인 동맹과 규합, 조선 국군 준비대로 명칭을 바꾸고 조선 국군학교까지 통합 흡수했다. 조선국군 준비대 총사령이 된 이혁기는 경북 선산 출신으로 경성제국대학 영문과 2학년 때 학병으로 끌려나갔다가 탈출. 오랫동안 지하에 숨어 공산주의에 심취. 이 현상 등과 연계돼 있다가 나타난 사람이다. 군사와 정치 문제는 유기적 연관성을 맺고 있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현아 정치 문제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래 조선 국군은 일부 특수 계급이나 특수 정당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우리 3천만 인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군대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회업은 정치 국군이 나아갈 길을 토의 규명하여 진보적인 민주주의 노선에 입각한 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총사령 이혁기는 초당적인 인민의 군대가 되자고 외쳤으나 실상 이들은 공산당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그 수뇌부들은 인민공화국의 군대를 자임하고 있었다. 또한 이날 이들의 회의 목적은 장차 환국할 광복군을 의식, 남한의 사설군사단체를 규합, 소위 전국군사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데 있었다. 오늘 우리 목적의 찬동함 단체는 조선 국군 준비대 총사령부를 유시해서 조선 국군학교, 학병동맹, 대한국민군 준비위원회, 임시군사위원회, 조선군사후원회, 대한국민회후원회, 국군후원회, 자치대 총본부, 양주지방대, 조선임시군사위원회 등 모두 11개 단체월시다. 소위 조선국군 준비대가 전국군사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광복군 환국에 대비하고 있으나 동남아 전선 등에서 뒤늦게 서울에 온 귀한 장병들은 모두 광복군 국내정진대 본부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비록 본의 아니게 일본군에 가담했었지만 조국이 해방된 이상 마땅히 광복군의 일원으로 새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열정은 바로 민족적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결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신 광복군 국내지대 사령부 참모장 전성호 동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1945년 12월 4일) 조선국군 준비대 일부 세력들은 충남 대전에서 회합을 열고 광복군 합류를 결의했다. 우리의 결의, 우리들 조선 국군 준비대 해외위원장 전영, 정무부장 차석배, 충남 대표 정규성, 중북 대표 김원표, 전남 대표 이춘우, 전북 대표 배이보, 경남 대표 심종태, 이상은 회원들과 함께 조선 국군 준비대 총사령부와의 관계를 끊고 무조건 광복군에 합류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가 굳이 정권을 이양하라고 미 군정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세가 그렇게 몰고 가면은 미 군정인들 뭘 어찌하겠습니까?
민심은 바로 천심이라고 하지 않소이까? 그러나 앉아서 대세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는 우리대로 대세에 앞서가는 대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해공은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오? 지금 당장 정권 이양이 불가능하다면은 광복군만이라도 정규 국군으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미 군정에 설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유동열 장군께서 추진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선은 광복군은 광복군으로서의 채모를 갖추어서 환국을 해야 하니까 마침 유동열 장군께서 오셨군요. 예, 앉아서 의논 좀 하십시다. 그보다도 지금 밖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석 선생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뵙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모두 과거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었습니다. 일본군? 예, 모두가 일본군의 대자 중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본군 대자 출신의 김석원은 해방 직후 조선임시군사위원회 대표로 추대됐으나 별다른 활동 없이 은인자중하다가 자신을 지지하는 고급 장교 출신들을 데리고 김구 주석을 찾아온 것이다. 김석원은 이후 육해공군 출신 동지회를 구성, 전국에 15,000여 명의 동조자를 규합, 자신의 성남중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장차 국군의 모체가 되도록 이끌었으나 끝내는 실패하고 만다. 김명시 동지 수고했소. 몽양 선생님, 여기 김명시 동지도 오고 했으니 빨리 서울에 독립동맹 지부 간판을 내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동맹도 독립동맹이지만 지금 광복군들이 들어온다고 야단들인데 조선의용군 간판부터 내어 걸고 조선의용군부터 모집을 해야 합니다. 김명시 동지, 네. 여기 무정 장군의 친서를 보면 조선의용군 관계를 김명시 동지와 협의하라고 그랬는데. 네, 마침 김세량 동지도 계시고 또 박성환 동지도 와 계시고 하니까 조선의용군 지대 설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몽양 스님께서 협조만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조선의용군 지대 설치부터 해서 광복군에 대한 열기부터 시켜야 합니다. 좋소. 김사령 동지. 예. 우선 사무실부터 알아보도록. 예. 우리 조선 국군 준비대에서 광복군으로 합류를 하자는 자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수가 적지 않은데 조선 국군 준비대는 지금 1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보도는 지리 문제가 아니겠소? 네, 그렇습니다. 이순근 동무, 네, 김명시 환영대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네. 오늘 12월 6일 전국 부녀단체 대표자 대회를 열기 위해 지금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날 대회 석상에서 김명시 동지를 소개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복군에 대한 열기를 어떻게 끄느냐 하는 것인데, 이거 봐 이혁기 동무. 예. 조선 국군 준비대에서 광복군과 합작을 하자고 제안해보는 것이 어때? 아니 그렇게 되면은 전술이야. 이쪽에서 먼저 수를 써야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광복군의 열기를 더해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몽양의 인공은 임정과 합작을 제안하고 또 국군 준비대는 광복군과 합작을 제의하면은 전체 인민은 합작 제의를 하는 쪽이 옳다고 할 거예요. 만일 임정이나 광복군이 이쪽 제안을 거부하면은 거부하는 쪽이 잘못이라고 하지 않겠소?
옳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여론부터 수습하고 나서 그때 가서 들이쳐도 늦지 않아. 이혁기 동무. 예, 알겠습니다.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소위 조선국군 준비대 순회들은 광복군과의 합작을 제안하게 된다. 그것은 광복군의 환국 소식으로 이탈하는 대원의 통렬을 막고 모든 군사단체의 통일과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술 전략이었다. 광복군. 네, 지금 40여 개의 군사 단체들이 앞을 다투어서 광복군의 합류를 희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미 군정이 인공과 임정을 부인했습니다만 가장 위험한 군사 단체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가 없으니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나 아놀드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만일 국군 준비대라는 것과 광복군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최대의 목적 집단이 될 것입니다. 이미 조선 국군 준비대가 합작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 How many troops do the independent forces have? According to newspaper reports, about 150,000 Korean troops who had been serving with the Japanese army before the disarmament in China have now gone over to the independent forces. How about the national paramilitary units? Well, it's reported that there's about 80,000 troops in the paramilitary. If they unite, it'll be a tremendous disgrace. But the repor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that the problem had been resolved has not been completely confirmed yet. Find out directly from the Chinese government. Yes, sir. 소위 조선국군 준비대가 광복군과의 합작을 제안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을 때 여운형 등 소위 인공 주체들은 재차 죽천장을 방문, 인공과 임정의 합작을 제안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 이승만의 돌연한 미군정 사령부 방문은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도 남을 일이었다. 이승만은 과연 전국의 구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